자, 원소와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지만 원소와 원자는 약간 달라요, 의미가. 원소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요 성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종류 또는 가지수라고도 불러요. 가지수. 이럴 때 원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소는 자, 보통 지금까지는 약 110여 종이 알려져 있어요. 자, 110여 종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원소들은 자, 한 종류 또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을 보면은 원소보다 물질이 훨씬 많죠.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 그런데 원소는 기껏 해봐야 110여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있는 게 뭐예요? 지구의 대기는 질소하고 산소가 있고, 지구에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생명체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거야. 이거는 굳이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원소의 분류 간단하게 배울 거야. 그게 뭐냐면,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요 두 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배워볼까요? 금속 원소는 자, 금속 원소는 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 다 금속이죠. 자, 이 금속은 고유의 광택이 있어요. 이걸 금속 광택이라 그래서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은은 은색이죠. 은백색.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열과 전기를 잘 통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 금속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얘는 전성과 연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성이 뭐냐면, 니네 금박지, 은박지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지. 네, 그래. 금속은 망치로 막 치면 어때? 얇아지잖아. 네, 굉장히 얇게 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퍼짐성이라고 하고, 연성은 우리 철사처럼 금속은 아주 가는 실처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이거를 뽑힘성이라고 불러. 뽑힘성. 자, 이런 것들이 금속의 일반적 성질이에요. 자, 즉 무슨 얘기냐면 힘을 가한다고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금속은. 그치? 얇게 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금속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금속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수소, 헬륨, 탄소 이런 것들 다 비금속이잖아. 자, 얘네는 광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비금속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자, 금속 중에 니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상온에서 얘네는 대부분 고체예요. 그런데 딱 하나 액체인 게 있어. 뭐가 혹시 알고 있어? 액체인 금속? 하연이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 알고 있는 거 있어? 아니요. 민성이는 아니야. 수은이 있어요. 수은. 자, HG는 액체예요. 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금속 중에 수은이 액체로 존재하는 거 딱 하나야. 민성이는 알고 있었냐? 아니요. 아니야? 네. 근데 자, 여기에서 비금속은 있지. 대부분 고체나 기체로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알아도. 자, 상온에서 브로민 액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금속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건 순, 비금속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건 브로민, Br2라고 쓰는 거야. 자, 요거 두 개만 딱 액체야. 자,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47페이지 주기율표 있니? 네. 그 주기율표에 가운데 쪽에서 오른쪽에 HG 빨갛게 써 있지? 네. 그게 액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저 17번째 줄에 BR도 빨갛게 돼 있죠? 네. 그게 액체란 뜻이야. 거기에 보면은 액체 딱 두 가지만 있잖아. 알겠지? 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금속 중에 액체로 존재하는 거 수.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브로민. 그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제 원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배운 거야. 자, 그런데 원자를 먼저 한번 우리 배워보자. 원자. 자, 하윤아, 원자는 네. 어떻게 구성이 되지? 어, 책에 없어서 대답 못하나? 원자랑 원자. 전자랑. 민성아, 네. 원자는 어떻게 구성되죠? 전자랑 원자핵. 맞았어. 전자랑 원자에. 하윤아, 네. 뭐하고 네. 뭘로 구성된다고? 지금 이게 바뀌어 있어서 전자랑 원자핵이요. 그래, 자, 봐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요. 자, 근데 원자핵 속에 태우야, 네. 원자핵 속에 또 뭐하고 뭐가 있죠? 중성자, 중성자 아닌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자. 요거 기본적으로 니네도 알고 있어야지. 이거 중학교 2학년 것도 다 배웠는데. 자, 그러면 봐봐.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떼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원소 번호를 결정을 해. 원소 번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 관여하는 입자예요. 질량에 관여한다. 그 다음 중성자가 있어요. 자, 중성자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해. 우리는 동위 원소가 뭔지 들어본 적 있나? 아니요. 안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래도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 상식으로 알아두면 좀 편해. 동위원소를 결정하고 얘도 질량에 관여를 해. 자, 그랬을 때 동위원소는 뭐가 동위원소냐면 원소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들. 자, 이런 원소들을 독이원소라고 불러. 자,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껴요. 자, 그리고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래, 전자가 움직일 수 있어. 우리 전기의 발생 배웠어, 안 배웠어? 넣었어요. 그래, 전기의 발생에서 배울 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를 받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꼈지? 네. 그래,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게 이동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전하를 끼는.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 말이 숨어 있어요. 중성의 원자. 자, 원자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 항상? 중성. 중성이라는 말이야. 중성. 자, 그러면 중성의 원자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의 수가 같을까요? 그 전자랑 양성자. 그래, 뭐가 이렇게 어려워? 중성이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숫자가 같아야지. 네. 그러면 플러스를 띄는 게 뭐라 그랬어? 양성자. 그래, 양성자라 그랬으니까 양성자 수하고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수하고 같을 때 중성이라고 쓰는 거지. 네. 그래, 우리 앞에서도 원자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잖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었잖아. 네. 그래, 그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을 때 중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양성자 수가 바로 원소 번호예요. 위에서 원소 번호를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원자의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니네가 고2 때 가서 배웠는데, 여기 봐봐. 질량에 관여, 질량에 관여,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래, 원자의 질량은 전자는 절대 차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량에 관여하는 입자인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를 더한 것이 이게 질량수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나트륨이다 그럴 때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만약에 써 있잖아. 그러면 아래에 있는 숫자가 원소 번호예요. 그 다음에 위에 숫자는 질량수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자. 자, 태우야, 네. 얘는 몇 번이야? 11번.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야? 11개요. 그렇지, 11개. 그러면 전자는 몇 개야? 11개. 11개. 오. 그러면 중성자는 몇 개야? 12개. 12개 맞아요. 하윤이 왜 그런지 알겠어? 알았어, 몰랐어. 안다 네, 그랬다. 자, 그러면 네, 탄소 6에 12 이렇게 써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하윤이가 대답해봐. 양성자 몇 개? 6개요. 전자는? 6개요. 중성자는? 6개요. 그렇지. 자, 그런데 이런 원소도 있다. 자, 민성이가 대답해봐. 양성자 몇 개? 6개. 전자는? 6개. 중성자는? 8개. 맞았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 두 개는 앞에서 요거 쓴 대로 봐봐. 동위원소에 써준 말. 원소 번호는 6번, 6번으로 같죠? 네. 그리고 중성자 수가 6개, 8개 다르지? 네. 그래서 질량 수가 다른 이 원소를 뭐라고 부른다고? 동의원소. 이들 간에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요. 그래. 그러면은, 원소 번호를 알면, 양성자하고 전자수는 몇 개인지 바로 알 수 있겠다. 질량수는 몰라도, 그지? 네. 그래. 이게 중요해, 우선.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수소는 1번이에요. 수소 1번. 그러면 얘는 양성자 몇 개? 한 개, 한 개. 전자는 한 개. 한 개. 그렇게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네. 칼슘이 20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 몇 개? 20개, 20개. 전자는? 20개. 네, 20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요거 지울 거야. 자, 요거 지우고. 자, 이제, 자, 우리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그냥 막 아무 데나 막 있는 거 아니야. 알겠지? 네. 전자는 아무 데나 막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 그래서 배울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껍질 모형이라고 부르거든. 자, 껍질 모형이라고 할 때, 자, 잘 봐야 돼. 수소 원자 모형을 지금부터 그려볼 테니까 봐봐. 수소 원자 모형. 자, 여기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전자가 도는 껍질이야. 이걸 껍질이라고 불러, 껍질. 근데 이 껍질을 잘 보면은, 자,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껍질 간의 간격이 되게 가까워지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자, 요걸 껍질이라고 불렀어, 껍질. 자, 껍질이라고 부를 때, 앞에서 붙어 있지?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요렇게 부르기로 했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건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 이거는 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런 게 아니야. 그 당시에 보어라는 사람은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 봤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우면 돼. 자, 앞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껍질을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요걸 첫 번째 껍질, 이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죠. 그치? 있어. 자,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부를 거야.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이 뭐라고요? K. K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름은 L 네. 껍질. 뭔 얘기인지 알겠냐?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전자를 채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이 껍질에 전자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최대 최대 수용 전자수가 그냥 니네는 이렇게 외워. 2개, 8개, 8개, 2개, 20번까지야.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8개, 8개. 네 번째 껍질에는 2개. 니네는 통합과학에서 그냥 이대로만 배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원래는 이렇게 채워져요. 요 숫자를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서 n이라고 하고 최대 수용 전자수는 2n 제곱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채워져. 근데
20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외워. 2, 8, 8, 2로 채워진다. 알겠니? 네, 이해됐어? 안 됐어?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자, 전자는 K 껍질에는 2개, L 껍질에는 8개, 그 다음에 M 껍질에도 8개, N 껍질에는 2개까지 채워져. 그러면 지금부터 20번까지 전자를 채워볼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자, 수소 1번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 전자가 몇 개예요? 잠깐 말해. 개 아니야? 한 개. 한 개. 전자가 몇 개야? 수소는 한 개. 한 개니까 어디에 채워야 돼? 첫 번째.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자, 네, 요거를 모형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냐면 플러스 하나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해돼? 안 돼? 돼요. 자, 그러면 헬륨은 2번이에요. 전자 몇 개냐? 두 개. 그러면 어디에 전자가 채워져? 첫 번째 K. K에 몇 개? 두 개. 2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2개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찍으면 돼. 이게 모형이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리튬은 3번이에요. 그러면 얘 채워봐, 하윤아. 얘는 어떻게 채워질까? L 껍질에 어, 3개? 어머나. 한 개? 한 개? 어, 그럼 2개는 어디 갔어? K, K랑 그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K에 몇 개? 2개요. 그 다음이 2개 채웠으니까 두 번째에다가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야. 태호 이해됐냐? 네, 자, 그러면 얘는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3개 있는 곳에 첫 번째 껍질에 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베릴륨은 4번이에요. 그러면은 태우가 채워봐. 얘는 어떻게 채워지니? K 두, K 두 개. 그 다음, L 두 개. L 2개. 그러면 얘는 플러스 4개, 전자가 첫 번째 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2개. 이렇게 채우면 되겠지? 네, 이해돼? 안 돼, 지금? 돼요. 되지요?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선생님이 자, 11번 나트륨을 채워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자가 11개. 어떻게 채우겠어, 민성아? K 두 개, L 여덟 개, M 한 개. 그렇지. 8개. M 1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음, 이해돼? 그러면 얘는 모양으로 할 때는 플러스는 11개. 그 주변에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 8개. 자, 이렇게 그냥 점으로 동그랗게 찍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개. 이해돼? 네, 그래. 그러면 자, 칼륨 19번하고 칼슘 20번 채워보자. 자, 19번은 어떻게 채우겠어? K 두 개, K 2개, L 여덟 개, 애들 8개, M 여덟 개, 8개. 그 다음에 N 한 개. N 1개. 맞아요.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는 19개 있는 곳에 자, 첫 번째 하나, 둘,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세 번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네 번째 하나. 이렇게 채우면 되는 거야. 맞아? 네, 그 다음에 20번은 K 둘, L에 8, M에 8, N에 둘. 그러면은 자, 플러스는 20개 있는 곳에 첫 번째 둘, 두 번째 8 숫자 쓰자. 세 번째도 8, 네 번째 하나, 둘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네. 이렇게 전자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야. 됐냐, 안 됐냐? 됐어요. 분명히 됐다 그랬어. 이제 이거를. 자, 주기와 족을 배울 거예요. 주기와 족. 자, 주기와 족을 어떻게 나눴는지 보자, 주기.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에요.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에 몇 주기까지 있냐면, 얘는 1주기부터 해서 7주기까지가 있거든? 자,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자, 원소가 1주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자, 1주기에 두 개, 수소하고 헬륨. 가로줄이야, 가로줄. 네. 자, 그 다음에 2주기에는 8개가 있어요. 리튬부터 네온까지. 그 다음에 3주기에도 8개가 있어요. 근데 4주기에는 18개가 있고요. 5주기에도 18개가 있고요. 6주기에는 32개가 있어요. 근데 7주기에는 미완성이야. 32개가 다 안 채워져 있어. 자, 만약에 여기가 32개라면 전부 몇 개니? 2, 8, 18개에다가 18 더하면은 36개죠? 또 18개 더하면은 얼마야? 54개지? 네. 54에다 32 더하면 얼마야? 86. 86이죠? 네. 86에다 32 더하면 얼마냐? 118. 118이죠. 아까 우리 원소의 종류가 대략 몇 종류라 그랬죠? 110. 110여 종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저 7번째 주기는 미완성인 거야. 아직 다 발견이 안 된 원소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주기라고 하는데, 자, 근데 주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 결정. 자, 주기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로 정했어요. 껍질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전자가 한 개라도 채워진 껍질수로 주기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이제 선생님 물어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졌다. 그럼 몇 주기? 1주기. 그래, 1주기.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가 있다면 몇 주기? 2주기. 2주기.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있으면 3주기. 3주기. 네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들어있으면 4주기.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선생님이 아까 우리 전자 채운 거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자, 나트륨이 11번이었어요. 11번은 K둘, L에 8, M에 하나 이렇게 채워졌니? 네. 자, 그러면 껍질이 몇 개 전자가 채워졌어? 껍질 몇 개? 3개. 그렇지, 3개지. 그러면 네. 얘는 3주기겠다. 3주기. 그치? 네. 자, 거기 오른쪽 47페이지에 봐봐. 가로줄 봐봐, 가로줄. 세 번째 줄에 나트륨 있어, 없어? 맨 처음에. 있어요. 봐봐, 3이라고 써 있는 줄에 있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네. 이렇게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로 주기를 정했구나. 그런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족을 결정할 거야, 족. 요게 좀 잘 알아야 돼.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 자, 주기율표의 세로줄은 1쪽부터 해서 18쪽까지가 있는데, 자, 얘네는 같은 줄에 있는 놈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에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입니다. 어? 화학적 성질 누구 봐?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원자과 전자라는 용어가 있어. 원자과 전자. 이거는 단어가 하나예요. 알겠니? 네. 원자가 전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냥 강하게 한 단어야. 원자가 전자. 이렇게 하나 붙여서 읽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 이렇게도 읽거든. 알겠죠? 네.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요. 또는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원자과 전자를 최외곽 전자수라고도 불러. 최외곽 전자수라고도 부르는데 잘 보자. 최외곽 전자수가 하나부터 7개까지는 원자과 전자도 하나부터 7개까지라고 불러요. 근데 자 최외곽 전자수가 8개일 때 원자과 전자수는 0이라고 불러요. 요게 조금 니네가 요거 잘 알아야 되는 부분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 최외곽 전자수로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원자과 전자수로는 0이라고 불러. 나머지 하나부터 7개까지는 원자과 전자도 하나부터 7개까지로 치는데 근데 또 봐봐. 여기서 헬륨의 경우는 자 헬륨 최외곽 전자수가 9개거든.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 0이야. 헬륨만. 자, 요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조개 결정을 볼 거예요. 결정. 요 결정을 하는데도 또 중요해. 잘 봐.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해요. 자, 조개 결정은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하는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일 때는 1족, 2족이에요. 근데 3개부터 7개까지는 3족이 아니고 13족부터 17족이라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0일 때를 18족이라고.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에서 요 주기를 결정하는 것과 족을 결정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보자. 선생님이 자 규소 14번 K2 N에 8 M에 4 이렇게 되거든?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봐봐. 얘는 몇 주기? 3주기. 네, 3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보고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4개. 4개예요. 마지막 껍질이 요거지? 네. 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몇 개라고? 4개. 4개니까 최각 전자가 4개에 속하잖아, 4개. 네. 그러면 원자과 전자도 4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이제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얘는 몇 쪽? 14주. 그렇지, 14. 자, 원자과 전자 4개면 여기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14족에 해당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거기 다시 원소 펴보자. 47페이지에 봐봐. 규소 봐봐. 규소. 규소 보면은 3주기 14족에 있어요.
3주기 14족 맞아? 네. 그치. 3주기 14족.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 해보자. 자, 이거 보세요. 자, 산소가 8번이야. 자, 8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번에 모형으로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얘는 몇 주기? 2주기. 2주기. 그치? 네.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워졌으니까. 그리고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6개. 그러면 몇 쪽? 16쪽. 16쪽. 자, 2주기 16쪽 찾아봐. 산소 있나? 2주기 16쪽 산소 있어요? 네. 거봐. 이렇게 규칙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니네가 있지. 나중에. 아, 이 원자의 전자를 이렇게 껍질로 채울 수 있으면 그러면 몇 쪽에 몇 쪽인지 바로 나오겠다. 자, 칼슘 보자. 칼슘 20번인데 K 둘, L에 8, M에 8, N에 둘. 몇 주기? 4주기. 4주기. 원자과 전자 몇 개? 2개. 2개. 그럼 몇 쪽? 2족. 네, 4주기 2족. 거기도 봐봐. 칼슘 4주기 2족에 있나 봐. 있어요. 4주기 2족에 있어요? 네. 거봐.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 하나, 두 개일 때는 1족, 2족에 속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원리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 지워도 되겠지? 네. 지우고 자, 주기율의 발견을 역사적 배경으로 배울 거예요. 자, 주기율의 발견. 여기 있네. 맨. 자, 주기율의 발견은 제일 먼저 누구냐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라부아지에는 그 당시까지 알려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시도한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최초의 원소를 나눠보려고 시도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런 것도 발견 못했어. 알겠지? 네. 아무런 것도 발견 못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있지 도둑놈들이기도 하다. 왜 도둑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누군가가 뭐 최초에 뭔가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안 놔도 그 사람이 뭐 했다 그러면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서 마구 해보는 거야. 조금씩 바꾸는 거지. 근데 라부아제가 재밌는 거 하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누가 나왔냐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세쌍 원소설을 제안을 해요. 세쌍 원소는 자 이런 관계가 있더래. 세쌍 원소 간에는 물리적 성질의 규칙성이 있다. 자, 세쌍 원소를 이 사람은 리튬 다음에 나트륨 다음에 칼륨 이렇게 3개씩 쌍을 지었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쌍을 지었거든. 근데 이거 잘 봐봐. 자, 47쪽의 원소표에 봐봐. 자, 2주기 1쪽 리튬부터 나트륨, 칼륨 아래로 순서대로 돼 있지. 네. 맞아. 아래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 그 옆에 봐봐. 칼륨 옆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도 순서대로 있죠. 네. 아래로 순서대로 있네.
그 다음에 저 17쪽 보세요. FCL, BRI 요 네 개가 순서대로 돼 있니? 네. 이 사람은 운이 좋게 이렇게 세 개씩 쌍을 지었어요. 그래 놓고 이런 거야. 얘가 원자 번호가 7이야. 얘가 39야. 얘는 얼마일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리적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 그랬지. 자, 원자의 무게예요. 리튬은 7, 칼륨은 39. 두 개 더해. 그래서 2로 나눠. 그러면 얘 23 나와요. 맞아. 얘 23이야. 나트륨. 그러면 이런 게 성립하잖아. 위에 것, 아래 것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거에 나와 평균으로. 맞죠? 얘네도 그럴 거야.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이 물음표 구해져. 또는 얘가 X고 얘가 Y면 얘도 구해져. 그쵸?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세상 원소설을 제안을 했는데 과학자들은 도둑놈이기도 하지만 어때? 의심도 많지. 네. 그냥 막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더 많은 거를 내놔야지. 저거 세상 세 개만 하면 어떻게 알아? 이런 거지. 그런데 더 많은 쌍은 얘는 못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오냐면 세 번째 뉴런즈라는 사람이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을 해요. 그러면 질량 순으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쭉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반복된다는 옥타브설을 제안을 했어요. 자, 우리 음악에서 옥타브라고 하는 거 1옥타브가 8음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맞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원소를 가벼운 거 수소부터 이렇게 쭉 나열하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8번째 얘하고 성질이 비슷해. 그 다음에 이놈하고 성질이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비슷한 것 같아. 뭐 그렇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새로운 원소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 옥타브가 안 맞죠? 그치? 네. 그래서 옥타브설이 깨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이제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멘델레프는 누구 걸 훔쳐갔냐면 저 데베라이너하고 뉴런즈 걸 훔쳐갔어요. 어떻게 훔쳐갔냐면 이런 거야. 자, 원소를 질량 순으로 배열하되 성질이 반복되잖아. 성질이 반복되면 세로로 배열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은 현재 주기율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하는 거야. 토대를 마련했다. 근데 이 사람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쓴 다음에 9번째가 얘하고 비슷해. 그러면 아래다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소 주기표처럼 세로로 배열이 되겠지. 네. 그러다가 발견이 안 되는 원소를 이렇게 비워놔요 그냥. 이렇게. 자, 발견 안 되는 원소 자리에는 이렇게 비워놓으면은 야, 요 물음표 자리 요거 예측 가능할까? 물음표 예측 가능해요? 가능할까? 네. 가능하단 말이야. 누구 법칙을 이용하면? 저 베베라이너 법칙을 이용하면 자, 이거 봐봐.
요 물음표는 이렇게 하면은 세 쌍이 되지. 네, 그래, 이렇게 해도 세 쌍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그런데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이 완성을 시켜버려요. 현재 주기율표를 완성을 해. 자, 현재 주기율표를 완성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순서대로 정했느냐? 원소를 질량순이 아니고요. 번호순으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주기율표는 모즐리에 의해서 완성된 표야. 이해됐어? 네, 요게 바로 주기율을 발견하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주기율 발견도 했어. 이제 선생님이 1쪽 원소하고 17쪽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단원이 여기까지가 쭉 끝난다. 한번 어디까지 보느냐면 자, 48쪽에 거기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나와 있죠. 네, 그 밑에 원자의 전자빛이 나와 있니? 네, 그게 단원 하나 끝이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을 설명할 거야. 자, 그거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을 이제 이렇게 표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본다면 이렇게 돼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여기가 알칼리 금속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 녹는 점은 아래로 갈수록 녹는 점이 감소해. 그 다음에 밀도는 자 이렇게 갈 때 대체로 증가해요. 근데 여기 대체로가 붙었지? 왜 대체로가 붙었냐면 나트륨에서 칼륨으로 가는 동안에 감소해요. 나머지는 다 증가하는데 그때 감소하는 것 때문에 대체로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네들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얘네 혹시 불꽃색 외우고 있니? 니네 중학교 과정에서 불꽃색 배웠는데 하윤아 리튬 불꽃색이 무슨 색이지?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잊어버렸어. 민성아 혹시 기억나? 빨간색, 맞아요. 붉은색이야. 나트륨은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칼륨이 보라색. 루비디움도 붉은색. 세슘이 푸른색을 띠거든. 자, 그러면 잘 봐. 얘네들 특징이 첫 번째. 얘네는 일족 원소라고 불러요. 자, 일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 몇 개야? 왼쪽, 원자과 전자 수 한 개였죠? 네, 아까 배웠잖아. 자, 원자과 전자 한 개로 전자 한 개를 잃기 쉬워.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얘네들 그래서 리튬 플러스, 나트륨 플러스, 칼륨 플러스, RB 플러스, 루비디움 플러스, 세슘 플러스 모두 플러스 이온인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는 다른 금속에 비해 우르고 자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다. 그러면 무르다는 말은 니네 연필 깎는 칼 있지? 그 네, 칼로 잘려요 금속인데.
칼로도 잘린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거는 물 위에 떠서 반응해. 물에 떠서 반응한다. 그러면 아 밀도가 되게 작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 중 산소와 쉽게 반응을 하거든. 자, 근데 잘 봐야 돼. 자, 금속이 산소와 반응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산화금속이라고 하는데, 얘는 금속은 광택도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금속은 광택도 있다 그랬죠?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산화금속은 광택도 없고요. 전기도 안 흘러요. 그래서 잘 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된다. 나트륨으로 하잖아. 얘네 반응식이 어때? 칼륨으로 해도 반응식이 똑같지? 맞냐? 네. 그래,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야, 얘네들이. 그만큼 같은 종의 원소들은 이렇게 반응성이 똑같아요. 또 봐봐, 네 번째. 자, 금속 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잖아. 염기성이에요. 자, 염기성을 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해.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자, 요것도 니네 책에 보면 실험에도 나와. 잘 봐. 자, Li2O를 물에다가 반응시키면 이 LiOH. Na2O를 물에다 넣으면은 이 NaOH. 똑같이 되네. K2O를 물에 반응시켜도 이 KOH. 이거 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 다음 다섯 번째. 얘네는 물과 반응하면 H2를 발생하고 역시 수용액은 염기성. 똑같이 염기성을 띈다. 여기도 반응식 몇 개만 써볼 테니까 봐봐. 이 Li 물에 반응시키면 이 LiOH 플러스 H2. 자, ENA 플러스 EH2O, ENaOH 플러스 H2. 반응식이 똑같아, 얘네들 봐봐. EKOH, H2. 그래서 여섯 번째, 보관하는 방법이 되게 틀려요. 자, 물과 산소 접촉을 피해야 돼. 그래서 이 금속들을 보관할 때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무조건 반응한단 말이야, 되게. 그래서 물과 산소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자, 유기용매에 보관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근데 유기용매가 뭐냐? 석유나 액체 파라핀. 파라핀이 뭐냐면 우리 양초 만드는 거 있지? 네. 액체 양초 요런 데 보관하는 거예요. 요런 게 실제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야. 그럼 알칼리 금속도 끝난 거야. 책에 없는 내용까지 굉장히 많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주로 생활에서 쓰는 게 뭐니? 염화나트륨, NaCl 소금으로 쓰죠? 그치? 네. 맞아. 이거 나트륨 들어가 있잖아. 이런 게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면 알칼리 금속 끝났어요. 자, 이것도 지운다. 할로젠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할로젠. 자, 할로젠도 표 하나 살펴보자.
F2, Cl2, Br2, I2까지. 자, 녹는 점은 얘네는 증가. 그 다음에 얘네들 상태를 보면 아까 우리 비금속 중에 요거 기체고 요것도 기체고 요게 액체라 그랬어. 아까 액체로 존재하는 비금속 하나밖에 없었죠? 네. 그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고체야. 그 다음에 색을 보면은 얘는 연한 노랑, 다망색이라고 불러요. 연한 노란색. 얘는 노란색 또는 황록색. 황색하고 녹색이 섞여 있는 거, 젓갈색. 얘는 보라색. 그 다음에 반응성은 알칼리 금속은 아래로 갈수록 증가했지만 얘는 감소해요. 그래서 얘네들 특징 17조 원소예요. 자, 17조 원소로 원자과 전자 몇 개? 17개. 아니, 7개지, 7개. 17개가 아니라 아, 네. 7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자 하나를 얻고 마이너스 1의 음연이 되기 쉬워요. 얘네가 요 족을 알면은 얘네는 그래서 CR 마이너스, F 마이너스, BR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렇게 음연으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17족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기 중에서는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이원자 분자라는 거는 뭐냐면 F2, Cl2, Br2, I2 이렇게 분자로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는 금속이든 비금속과 반응성이 매우 커요. 자, 금속, 비금속과 매우 반응성이 큰데 잘 봐. 나트륨 있는 곳에 염소를 불어넣어 주잖아. 그러면 지네들이 마구 폭발적으로 반응해버려. 그래서 소금이 돼. 넣어주기만 해도. 근데 자 이제 수소, 비금속하고 반응시킬 때 F2는 암실, 깜깜한 상자에 넣어도 반응을 해요. 근데 CL2는 암실에서 반응 안 하니까 햇빛을 쬐주잖아? 그러면 마구 반응을 해. 그 다음에 BR2는 햇빛 가지고도 반응 안 해요. 그래서 가열을 해주면은 그때서야 반응을 해. 그 다음 I2는 가열만 해도 안 되고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까지 넣어줘야 반응을 하거든. 자, 이렇게 반응을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래로 갈수록 반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네? 반응성이 감소하는 거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할로제나 수소라고 하거든. 이 할로제나 수소 이거는 플로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미나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이렇게 읽으면 돼. 이 할로제나 수소는 물에 녹잖아. 산성을 떼요. 염화 수소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야. 염산 굉장히 위험한 산이지. 염산 살 같은 데 다잖아. 그러면 살이 녹아야 흘러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할로제는 물에 소량 녹아서 있지. 살균, 소독, 표백작용을 해. 자, 그래서 할로젠의 이용을 한번 볼까? 이용. 자, 니네 할로젠의 이용은 자, 뭐가 있느냐면 플로린 이거 치약에 이용해. 치약. 불소. 니네 불소 치약 알지? 네. 그게 플로린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네. 다음에 염소. 요 염소는 니네 수영장이나 수돗물 소독. 수돗물 소독에 쓰거든. 그 다음에 니네
I2 이게 소독약이었어요. 소독약.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 알아? 네. 상처 나고 그러면 빨간 약 이렇게 바르잖아. 그게 바로 I2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17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됐냐 안 됐냐? 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자 공통성 주기율표가 나타나는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마무리 짓자. 주기율표에서 주기율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적 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네, 그게 지금 선생님 49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49페이지에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이렇게 나와 있죠? 음, 거기 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거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예요.